안녕하세요, 할다하자입니다. 여러분들 자료 해석 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계산 연습을 많이 하시죠. 자료 해석을 처음 풀었을 때 50점대, 60점대가 나오면 수험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계산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계산 연습책을 사서 굉장히 많은 계산을 거의 무한히 반복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고시촌이나 혹은 학교에서 피셋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그런 흔한 풍경일 겁니다. 저는 책에서도 그렇고 브런치에서도 그렇고 앞선 영상에서도 그렇고 자료 해석에는 그렇게 많은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를 글로 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접 실천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전달력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 해석 문제를 직접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5급 공채 자료 해석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해석 문제가 계산 없이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 해설이라기보다는 계산이 없음을 보여드리기 위한 과정이라서 조금 중간중간 건너뛰거나 설명이 러프하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표와 보고서는 2022년 AS 2국의 우편 서비스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2 중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표 1. 2022년 AS 2국 우편 서비스 제공 방법별 인구 비율. 그 다음 표 2. 2022년 AS 2국의 우편 시장 및 우체국 현황. 자, 이렇게 표 제목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축을 봅니다. 제공 방법, 집으로 우편물 배달,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부. 국가는 A에서 2가 있죠. 마지막에 세계 평균이 있습니다. 그 다음 표 2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A에서 2가 있고 마지막에 세계 평균이 있고요. 구분을 보시면 2012년 대비 시장 규모 성장률, 우체국 직원 1인당 인구 10만 명당 우체국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를 읽어볼게요. 갑국의 우편 서비스 보급 현황 및 성장률 서비스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2022년 쭉 읽어보면 첫 번째 문단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먼저 2022년 우편 서비스 제공 방법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갑국은 집으로 우편물 배달 비율이 세계 평균 및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부 비율보다 높았다. 그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세계 평균 보다 집으로 우편물 배달 비율이 높았대요. 그럼 이거보다 낮은 걸 지우면 되죠. 얘 지워지네. 그럼 A가 우선 지워졌죠. 그리고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부 비율보다 집으로 우편물 배달 비율이 높았대요, 동시에. 근데 나머지는 다 높네. 그러면 B에서 2까지는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 한편 갑국의 2012년 대비 2022년 국내 우편시장 규모는 감소하였다. 2012년 대비 국내 우편시장 규모 성장률은 감소했다. 그럼 늘어난 거 지우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2도 지워집니다. 그 다음 갑국의 우체국 직원 1인당 인구는 세계 평균인 1428명보다 70% 이상 많아. 자, 70% 이상 많아.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암산을 하면 되죠. 암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70%가 나왔을 때 140에다가 7을 곱하는 것보다 우선은 1428의 절반, 대략 700이죠. 1428이 있으면 50% 값인 700을 더하고 그 다음 20% 값은 몇이죠? 대략 280입니다. 그럼 이걸 더했을 때 눈대중으로 봐도 2400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70% 이상 많을 땐 2400명보다 많아야 되니까 이것보다 적은 나라를 지웁니다. 지우고, 네, 이미 2는 지워진 상태였죠. 그럼 C도 지워졌어요. 마지막으로 갑국의 인구 10만 명당 우체국 수를 살펴보면 세계 평균보다 적어. 10만 명당 우체국 수를 살펴보면 세계 평균보다 적대요. 그럼 세계 평균보다 많은 나라를 지우면 되겠네. 그러면 D도 지워지고 답은 B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었는데요. 1번 문제를 풀면서 제가 계산한 게 없죠. 이거 보고 계산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사실 그냥 암산, 눈대중
으로 푸실 수 있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이걸 위해서 계산 연습이 필요하냐? 아니겠죠? 다음으로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표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갑국의 교원 2,00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편성 운영시 학생 의사 반영에 관해 조사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진로체험 편성 운영시 학생 의사 반영 정도별 응답 비율. 자, 축을 먼저 봅시다. 학생 의사 반영 정도, 전부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그 다음 학교급은 중학교, 고등학교. 네. 그 다음 표 2는 2021년 진로체험 편성 운영시 학생 의사 미반영 이유별 응답 비율. 미반영 이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읽지 않을게요. 그 다음 학교급은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문제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2021년 조사에서 학생 의사 반영 정도를 미반영으로 응답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오케이. 보고서를 봅시다. 2021년 조사 결과 진로체험 편성 운영시 학생 의사 반영 정도를 살펴보면 일부 반영으로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70.8%, 58.3%로 가장 높았다. 자, 여기 보면 되죠? 일부 반영 비율 70.8, 58.3으로 높았다. 그러면 기억은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니은 전부 반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중학교가 2.8%포인트, 고등학교가 2.4%포인트 증가하였다. 볼까요? 이상하죠? 이거는 중고등학교가 바뀌었네요. 중학교가 2.4, 고등학교가 2.8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네, 눈대중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볼게요. 중학교는 체험처 수용인원 규모 초과, 고등학교는 수요기반 체험처 미확보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 볼게요. 체험처 수용인원 규모 초과, 고등학교는 수요기반 체험처 미확보. 자, 쭉 눈대중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거 맞죠? 그러면 디귿도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판단하고 선지를 보면 기억 디귿 들어간 거 남길게요. 그럼 1번, 5번이죠. 이 문제는 쉬워서 괜찮은데 만약에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 여기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1번과 5번만 남겨놓고 넘어가면 나중에 찍더라도 50% 확률로 맞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문제는 쉬우니까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을 볼게요. 한편 학생 의사 미반영 이유를 이동시간 부족으로 응답한 교원의 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동일하였다. 자, 이동시간 부족 둘 다 8%로 대답했네요. 근데 교원의 수가 같아? 아닐걸요? 자, 여기 아까 당구장 표시에서 논데 보였죠? 미반영으로 응답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미반영으로 응답한 교원이 각각 몇 명인데 중학교에서는 13.8%, 고등학교에서는 12.5%가 각각 2021년에 미반영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표 1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각각 1000명이니까 중학교는 138명, 고등학교는 125명의 교원에 대해서 조사한 값이고 그 각각의 8%니까 당연히 숫자가 다르겠죠. 제가 자세히 해설을 하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표 2 밑에 미반영으로 응답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내용만 보고서도 리을은 즉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38명과 125명에 대한 값을 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리을은 틀린 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과 2번을 풀었는데요. 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이 그랬듯이 2번 역시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계산이라고 함은 손으로 계산하는 필산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계산 연습이 필요한 정도의 난이도인 필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1번, 2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표는 2021년과 2022년 갑국의 학교급별 사교육비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바로 표 볼게요.
표 1.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그 다음 축을 봅니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전체가 있고요. 연도 2021년, 22년, 21년, 22년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은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표 2. 분야별 사교육비 총액 현황. 분야는 일반 교과, 예체능, 취업, 진로 진학, 학습, 상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1년, 22년이 있는데 22년은 다시 초중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보고서를 볼게요. 2022년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으로 21년 대비 1조 5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자,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나오죠? 표 1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 자료에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숙한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여기서 2022년에 20조 9,968억과 2021년에 19조 4,851억, 이 둘의 차이가 1조 5천억 원 이상인가?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이 문제에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문도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고, 이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내용에서 나오는 숫자 값들, 얼마 이상 증가했다, 이런 내용의 진위는 고민하시거나 판단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보고서 두 번째 줄,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약 9조 6천억 원, 중학교 약 5조 3천억 원, 고등학교 약 6조 2천억 원이었다. 네, 그 수치 여기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갈게요.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교과는 약 1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천억 이상 증가하였고,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도 표 2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갈게요. 2022년 사교육비 총액 중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대비 6%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갑자기 생뚱맞게 2017년이 왜 나와? 2017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주어진 표에서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럼 이제 보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보기에서 보면 보기 제목만 훑으시면 돼요. 2017년 어디 나와? 디귿에 나오네요. 2017년 분야별 사교육비 총액 구성비. 자, 여기서는 예체능 및 취미교양이 전체의 19%였던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2022년에는 뭐 6%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 맞겠죠. 이걸 판단하시지 마세요. 당연히 맞겠지. 그래서 디귿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고서의 네 번째 문단으로 다시 갈게요. 2022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원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증가액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7,000원, 중학교 26,000원, 고등학교 44,000원이었다. 이거 표 1 보면 아실 수 있죠. 네, 표 1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여기. 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볼게요. 2022년 학생 1인당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6.5시간으로, 여기까지만 읽어도 낯설어. 표 1과 표 2에서 알 수가 없었죠. 자, 그럼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표를 찾아갑니다. 자, 보기에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리을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자 6.5시간 여기 전체 나오네. 네, 이 자료겠죠. 리을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다 풀었어요. 답은 5번 디귿 리을이고요. 자, 이 문제 풀면서 전혀 계산이 등장하지 않았죠. 뭐 어림산도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력 테스트에 가까운 눈대중 문제인데요. 자, 자료 해석은 이렇게 눈대중으로만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특히 앞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4번 그리고 5번까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2014년과 2019년 AS 2국의 3대 사망원인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에 관한 자료이고, 보고서는 각국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분석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S 2 중 각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자, 표를 볼까요? 우선 표 제목은 저희가 문제에서 읽었고,
그래도 한 번 더 3대 사망원인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 다음으로 축을 보면 국가는 A에서 E가 있고 연도는 2014년, 2019년, 그리고 남녀가 나뉘어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각각의 사망 원인은 암, 순환기계, 호흡기계 이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볼게요. 각국의 3대 사망 원인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2014년과 2019년 모두 암이 가장 높았고 순환기계가 다음으로 높았다. 자, 여기서부터 판단해 볼게요. 암이 가장 높고 순환기계가 다음으로 높아야 돼. 그러면 자, A부터 암이 가장 높고 순환기계 그 다음, 암이 가장 높고 순환기계 그 다음. 자, B도 암, 순환기계, 암, 순환기계. C는 암, 순환기계, 암, 순환기계. D도 암, 순환기계, 암, 순환기계. E도 암, 순환기계, 암, 순환기계. 뭐야, 다 똑같네. 이거 왜 써놨어? 이제 시간 낭비 시키려는 거겠죠? 다음 문장. 그에 반해 여자는 2014년과 2019년 모두 순환기계가 가장 높고 암이 다음으로 높았다. 자, 그 위에서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 여자는 핑크색으로 좀 그런가? 아무튼 해볼게요. 자, A부터 순환기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암. 순환기계 뭐야? 얘는 순서 바꿨잖아. 그럼 A는 삭제죠. 그 다음 B, 순환기계가 가장 높고 암이 높아야 돼. 뭐야, B도 아니네. 그러면 A랑 B는 아니죠. 그 다음 C를 볼게요. C는 순환기계 암, 순환기계 암. D도 순환기계 암, 순환기계 암. E 역시 순환기계 암, 순환기계 암. 이렇게 1, 2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지웠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남자와 여자 모두 2014년 대비 2019년 암과 순환기계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낮아졌으나, 이건 보라색으로, 낮아졌으나 호흡기계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높아졌다. 자, 남자와 여자 모두 볼게요. 그럼 이제 C, D, E만 보면 되잖아. A, B는 볼 필요 없고. 그럼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C부터 암은 265.8에서 254.7. 자, 낮아졌고 순환기계도 낮아졌고 근데 얘는 높아졌네. 자, 그 다음 여자는 낮아지고 높아지고. C는 됐고 D는 낮아지고 낮아졌네. 뭐야, 자, 이거 낮아졌죠. 121.2에서 118.5로 낮아졌죠. 호흡기계는 높아져야 된다며. 그럼 D는 지우고 E를 바로 볼게요. E는 낮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지고. 자, 그래서 D까지 지웠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번엔 무슨 색으로 할까? 하늘색. 자, 2014년에는 호흡기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남자와 여자 모두 암의 연령 표준화 사망률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9년은 절반 넘었다. 자, C 볼게요. 2014년에는 자, 호흡기계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어. 그래. 그럼 2019년에는 절반 넘었나? 절반 못 넘었네? 둘 다? 남녀 둘 다? 그죠? C 아니네? 한번 2도 확인차 볼까요? 2는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절반에 못 미쳤어. 근데 마지막 2019년 비교하면 절반 넘었네. 그러니까 A, B, C, D 다 지우고 답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4번을 풀었는데 4번 역시 전혀 계산은 필요 없었고 시력 테스트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수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했던 부분인데 요 부분을 판단할 때 좀 실수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교를 할 때 자칫하면 이걸 바로 옆에 있는 애랑 비교하게 되기가 쉬워.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죠. 이렇게 비교해요.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바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틀렸다, 그러면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브런치에서도 그렇고 실수 정리법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실수 정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수 정리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으면 이것과 비슷한 다른 새로운 문제에서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리뷰하는 법까지 살짝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여기 왜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거야? 지우고.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표는 2016에서 2020년 갑국의 난민 심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네. 2016에서 20년 갑국 난민 심사 현황. 연도는 16에서 20까지. 그리고 난민 심사에서 신규 신청자, 신청 철회자, 심사 완료자. 심사 완료자 중에 이렇게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불인정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심사 인력까지 나오네요. 난민 인정률은 심사 완료자분의 난민 인정자라고 나와 있고, 1번부터 볼게요. 심사 완료자 중 인도적 체류자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자, 이렇게 비교해야 되네. 이렇게 볼게요. 2016년 523명에 206명. 오케이, 우선 알았어. 그 다음 2017년 1574명 대 533명. 자, 이거 어떻게 비교할까요? 여기로 갈 때 분모는 3배 증가했어. 근데 여기 인도적 체류자는 2.5배 정도 증가했죠. 그러니까 심사 완료자가 분모가 되니까, 분모가 더 크게 늘었으니까 비중 감소한 거 맞죠? 그 다음 2017년에서 2018년 갈 때 이때 볼 것도 없네. 인도적 체류자가 감소했네. 그러니까 이때 당연히 비중 감소한 거고, 그 다음 2018년에서 2019년 갈 때는 또다시 분모는 거의 2배 됐어요. 근데 인도적 체류자는 얼마 늘었어? 뭐 50명 늘었잖아. 얼마 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역시 낮아졌죠. 그리고 마지막 2019년에서 20년 어떻게 됐을까? 자, 여기서는 200명 늘었어. 그럼 뭐 한 5% 늘었나? 근데 인도적 체류자는 얼마 늘었어요? 60명 늘었네? 대략 봐도 20% 이상 늘었네? 그러면 분수가 이렇게 있는데 분모는 5% 늘었어. 근데 분자는 20% 늘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비중이 증가한 거죠. 그럼 매년 감소한다 틀렸는데? 1번이 답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우선 답은 1번인데 2번에서 5번까지 볼게요.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얼른 봐야겠네. 2번, 전년 대비 신규 신청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는 2020년이다. 아, 왜 자꾸 전년 대비 비율을 물어봐. 피곤하게.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전년 대비 신규 신청자 증가율. 신규 신청자 여기 있죠? 자, 우선 여기 거의 2배 됐네. 거의 2배. 거의 2배. 뭐 한 1.8배? 됐고, 우선 대략 보는 거예요. 그 다음 2017년에서 2018년 갈 때도 거의 2배. 뭐 한 또 1.8배 정도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2018에서 2019년 갈 때 1.5배 1.5배 정도 된 거 같죠? 자, 그리고 이때는 여기서는 한 1.3배 됐어. 1.3배. 이렇게 해서 그냥 답을 구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판단이 안 설 수가 있어요. 2018년, 2019년, 그리고 2019년, 2020년 비교가 잘 안 될 때는, 자, 이거 숫자 차이를 보면 돼.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갈 때는 얼마 정도 증가했죠? 2300명 정도 증가했네. 근데 2019에서 2020년으로는 2400명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거의 같은 수가 증가했잖아. 근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그러면 당연히 2020년이 제일 낮은 거죠. 왜냐면 7540명 중에 2400명 증가한 거니까.
5268명 중에 2300명 증가한 것보다는 증가율이 낮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왜 이렇게 내가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지? 자,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난민 인정률이 가장 낮은 해는 2019년이다. 난민 인정률 나왔네. 심사 완료자 분의 난민 인정자. 자, 그럼 이건 좀 지우고 봅시다. 여기. 자, 이번엔 또 핑크색으로 볼게요. 가장 낮은 해는 2019년. 자, 우선 2019년부터 보자. 5668에 98명? 너무 낮은데? 자, 난민 인정자 98명밖에 안 돼. 근데 전체 심사 완료자가 5668명이에요. 그럼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택도 없어. 난민 인정률이 2019년이 더 낮아. 그럼 2020년하고만 비교를 해봅시다. 2020년 난민 인정자는 한 20% 증가했죠? 근데 심사 완료자는 몇 명이야? 심사 완료자는 뭐 한 5% 증가했네 또.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는 5% 증가했는데 분자가 20% 증가했어. 그러면 난민 인정률이 2020년에 더 높아진 거잖아. 그럼 2019년이 난민 인정률 가장 낮은 해 맞네. 4번 신규 신청자가 가장 많은 해와 신청 철회자가 가장 많은 해는 같다. 와, 이거 눈대중이다. 눈대중. 자, 여기도 지우고, 자,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신규 신청자 가장 많은 해 언제야? 여기네요. 신청 철회자가 가장 많은 해 여기네. 같다. 오케이. 그리고 자, 5번 마지막 선지예요. 심사인력 1인당 신규 신청자는 매년 증가한다. 이 문제 좀 골치 아프게 한다. 자, 심사인력 2016년에 20명일 때 1574명. 그 다음 똑같이 20명인데 2896명 됐으니까 증가했고, 그 다음 심사인력 1.5배 됐는데 신규 신청자 거의 2배 됐잖아. 아까 1.8배라며. 아까 우리 적었잖아. 아까 1.8, 1.8, 1.5, 1.3 적었잖아. 그럼 여기서 1.5. 자, 심사 인력 증가하는 것만 보면 되겠다. 2018년에서 2019년 갈 때는 1.3, 2019년에서 2020년 갈 때는 1.25네. 25%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신규 신청자 증가하는 속도보다 심사인력 증가하는 속도가 느리네요. 그럼 심사인력 1인당 신규 신청자는 매년 증가한다. 맞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굉장히 오래 풀었는데 5번 문제도 실제로 풀 때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우리가 적용하는 게 비슷해. 그냥 분자 분모에서 뭐가 더 빨리 증가했나 이 정도만 비교하는 건데, 요지는 복잡한 계산이 없었죠. 여기서도 우리는 계산 연습 없이도 5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5문제를 풀었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6번에서 10번은 다음 영상으로 다른 날에 올릴게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은 5문제만 풀고, 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네,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5급 공채 자료 해석 1번에서 5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풀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영상도 이렇게 촬영하는 건 전 처음 해보는데, 문제를 풀어서 푼 화면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아무튼 생각보다 오래 걸린 관계로 오늘 영상은 좀 길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1번부터 10번을 쭉 풀고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이렇게 영상을 나눠서 오늘 다 올리려고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만 푸는데도 영상이 한 30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곳을 좀 찾아서 보시고,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 해석에는 계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계산 연습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덧셈 뺄셈 사칙연산 나오죠. 분수를 비교하는 것도 나오고.
근데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리고 브런치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사칙 연산만 하실 줄 알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혹은 맹목적으로 계산 연습만 하지 마시고 자료 해석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를 직접 느끼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6번에서 10번까지 문제에 대한 해설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까지 제가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어제까지 7월 10일까지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오문오답 5가지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통상 2-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까지 7월 10일까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성의껏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3분을 제가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제가 별도로 대댓글을 달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제 메일로 받으실 분의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책을 하루 이틀 내로 발송하겠습니다. 당연히 응원 문구를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그리고 브런치 글에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